안녕하세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에너지 산업에서 EPC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회사라 하면 대한민국에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등이 있고 한화, SK 등이 지분 참여 방식으로 에너지 개발에 참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PC 기업의 고객으로서 에너지 회사들은 주주 구성에 따라 쉐브론, 엑손, 쉘, 토탈 에너지와 같은 기업들을 인터내셔널 에너지 컴퍼니로 분류하고 사우디 아람코, 페트로차이나, 페트로브라스, 에키노 등과 같이 국가의 자본으로 세워진 기업들을 내셔널 에너지 컴퍼니로 분류합니다. 에너지라 하면 전기와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전통적인 오일앤가스부터 풍력, 태양광 등 그린 에너지까지 범위가 다양하며 기업의 전략과 목적에 따라 생산된 에너지의 저장과 운송, 파이프라인 오퍼레이션, 그리고 에너지 최종 사용자를 위한 정제 공장과 주유소 등을 함께 운영하기도 합니다. 흐름의 단계별로 개발과 생산은 업스트림, 보관과 운송은 미드스트림, 그리고 정제, 즉 리파이너리와 최종 판매까지를 다운스트림이라고 구분합니다. 이 중에서 EPC 기업의 역할은 업스트림에서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설계부터 건조까지, 그리고 때로는 설치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조선 3사의 경우 미드스트림, 즉 운송을 위한 선박 건조도 그 역할이 있습니다. 따라서 EPC 기업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전체 에너지 시스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예측이 불가능한 먼 바다나 접근이 어려운 고립된 지역이나 혹한이 지속되는 극지방과 같은 경우 EPC 기업의 역할은 더욱 도전적인 시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EPC 기업들에 대해 책 18에서 22페이지에 걸쳐 몇 가지 특징으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첫째, 누군가의 계획을 무형에서 유형으로 가치 상태를 전환시키는 밸류 트랜스포머입니다. 기술적 구현 없이 에너지 시장의 시작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천문학적인 자본이 이익을 낼 수 있도록 금융 투자자들에게 기술적 보증을 제공하는 개런터입니다. 셋째, 불확실성은 EPC 프로젝트의 내재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연의 불확실성과 기술의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챌린저입니다. 넷째, 위험 요소를 계량화하는 분야에서 최고인 보험사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리스크를 감내해야 하는 리스크 테이커입니다. 다섯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기간은 짧게는 2에서 3년, 길게는 5년 이상의 경우도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잡 크리에이터입니다. 과거 경험을 기준으로 조단위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연간 1000명 이상의 인원이 동원되기도 하였습니다. 여섯째, EPC 프로젝트에는 다양한 장비와 시스템이 어우러져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운전되도록 설치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시스템 인테그레이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EPC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는 다국적, 다인종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적인 교류와 협업의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참여하는 모두가 국제적인 감각을 겸비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맨들의 집합체라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덟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거래 시 국내 외환 시장이 영향받을 정도의 천문학적인 금액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화 벌이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외환 거래의 큰손이기도 한 EPC 기업은 커런시 트레이더입니다. 이외에도 EPC 기업은 인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도전의 일익을 담당하는 파트너로서 보호받아야 할 이유는 부지기수입니다.
혹시라도 EPC 기업이 한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해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보호 프로그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EPC 기업이 시장의 중요한 축으로서 발주처와 상생하고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받고 유지되기 위한 산업의 구조적 토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앞선 에피소드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발주처와 EPC 기업 간 균형 있는 책임 설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직장인의 전문성을 사회적 가치로 만들어가는 제2의 직장 운영자이며 EPC 기업의 성장 전략의 저자 전병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